청와대에서 소폭의 인사가 있었죠. 청와대 수석이 소폭 교체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논란이 많았던 민정수석이 이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이제 임명할 때부터 뭐 검찰 주의자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욱 민정수석을, 아니 이건 진짜 웃기는 게, 봉욱 민정수석은 그 문재인 때, 그러니까 그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죠.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봉욱이. 그래서 이제 봉욱하고 윤석열 중에, 야 이게 확률이 50대 50인데 봉욱하고 윤석열 중에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그런 인사가 진행이 됐는데, 와 거기서 윤석열을 딱 골라내는 조국의 어떤 선구안, 진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했던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한 건데, 뭐 그걸 가지고 막 검찰주의자니 뭐냐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무슨 뭐 유체이탈도 아니고, 이거 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정신이 어디 온전치 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뭐 봉욱 민정수석도 처음에 임명을 할 때 뭐 문조털레유의 저항이 뭐 심했죠. 뭐 그러면서 뭐 공격을 하고 뭐 검찰 개혁에 이제 그걸 뭐 막는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지금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골드메론님, 털천지들이 문조털레유가 무슨 DC에서 온 문재인 뒤에 털레유라는 조롱비하에서 온 거라는 댓글이 있길래 아니라고 최한욱이라는 유튜버가 이름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알려줬는데, 최한욱이 누구인데 하며 들으려고 안함. 그냥 DC에서 온 말이라고 반복, 말이 안 통함. 거기서 이제 뭘 말을 뭘 여러분들이 통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큰 실수지.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털레반들은. 아니 이게 뭐 정상적인 어떤 지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고 뭐 토론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는 거지. 그 딴지일보 이 털레반들은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법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들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뭐 대화를 하십니까? 그 뭐 나무 위키만 검색을 해봐도 다 답이 나오는 건데 쟤네들이 알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때만 해도 그 계속 물어뜯고 비난을 하고 뭐 이랬는데, 봉욱이 이제는 이제 사표를 내고 새로운 민정수석이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쓰레기차 피하니까 똥차 아까운다. 이거 아주 뭐 확실한 분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지명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를 수사를 했던 사람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지명을 했는데, 야 이게 뭔가 숨을 뜻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안 그래도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그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문조털레유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수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를 수사를 했던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라는 건 적어도 이제 뭐 이런 메시지는 전달이 되는 거죠. 니네 한번 엿 먹어봐라. 너랑 나랑 친하지는 씨도 안 먹히는 민정수석, 저들이 까는 사람은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조털레유가 까면은 그 사람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통령께서 의도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우연히 그런 결과로 이어진 건지, 그냥 뭐 능력만 보고 인물만 보고 인사를 했는데, 야 알고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를 수사를 했던 검사구나, 뭐 우연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지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민주당 내부에 당권 투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를 수사한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한다라는 건, 이건 뭐 누가 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필연적인 너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인사 소식 일단 뉴스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일부 수석급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 등 수석급 인사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언론정책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홍보소통수석 비서관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검찰개혁 등 사법정책, 공직기강 등을 담당하는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냈던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사회수석 비서관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개건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중장 출신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안보실 경제안보 비서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은 이번 인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오늘 청와대 신임 수석 인사 결과를 뉴스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뭐 일단 그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연합뉴스 그 사장 출신의 대표이사 출신의 인물을 대표이사 출신을 홍보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뭐 나름 이제 중립적인 그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수석은 민주노총 출신 분을 사회수석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노동계하고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삼성 그 사태가 있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기업 실적이 역대급 지금 호황이다. 뭐 김용범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계하고 좀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도 갈등이 생기고 이게 돈이라는 게 참 묘하죠. 돈을 못 벌어도 갈등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갈등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노동자들도 이제 그 실적만큼 평가를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계와 이제 기업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출신 그 시민사회 수석을 임명을 한 거는 참 뭐 적절한 조치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뭐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정 2년차 목표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선진국을 넘어서 강대국 수준의 그런 이제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기업 활동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노동자와 그 사측 간에 노동계와 사측 간에 이런 갈등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 출신의 지금 노동부 장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수석까지 민주노총 출신을 임명한 거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노사관계를 잘 관리를 해서 차질 없이 경제 발전을 이뤄가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혜태님, 문조털레유 입에 거품이나 닦아라. 웃자냐 무섭다. 그리고 뭐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무난한 인사가 아닌가. 뭐 제가 연합뉴스 대표를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인물평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뭐 연합뉴스라는 매체 자체가 어떤 뭐 성향이 두드러지는 이런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홍보수석으로서 언론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데 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잘 뭐 인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아무튼 핵심은 민정수석이죠. 계속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문조털레유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뭐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은 또 보안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는 뭐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죠. 제한적인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제한적인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김어준을 비롯해서 그 일부 유튜버들하고 그다음에 문조털레유 세력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 계속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당으로 지금 공을 넘긴 상태이긴 한데 이제 당에서 이제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도 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하는 데서 신임 민정수석의 역할이 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2년 차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도 신임 민정수석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분을 임명을 했어요. 신임 민정수석에 문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한창식.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사람을 바로 또 임명을 했고 또 이성윤하고도 좀 악연이 있죠.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바로 혁신당에서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의 우려, 문정부 수사 이력, 뭐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고요. 당시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를 당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온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을 여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도 또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한 수석이 동부지검장을 맡았을 때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사후 추인 요청을 받고 이를 이제 거부한 이력도 있다. 요게 이제 이성윤하고 좀 연관이 있는 뭐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검사가 그런 거잖아요. 뭐 저기 윤석열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될 때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한테 뭐 징계를 받고 이런 건 아니고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이 되니까 그 윗기수들이 이제 옷을 벗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옷을 벗었던 그런 이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윤 검사다 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친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진짜 아까 봉욱 민정수석이 뭐 쓰레기차라면 친문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의 뭐 똥차에 깔릴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된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를 수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건 이건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휘둘리지 않겠다. 그리고 뭐 검사라는 직책이 그렇잖아요. 본인한테 사건이 배당되면은 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지. 뭐 이 사람이 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으니까 이건 다 정치 검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가 나왔어요. 이걸 그래서 뭐 정치 탄압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력,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수사했다라는 그런 이력만 가지고 그 한찬식 뭐 민정수석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저는 뭐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이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 검증을 하실 때 이런 이력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임명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큰 사건이었고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꽤 시끄러웠던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 한창식 수석이 민정수석이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그런 검사다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임명을 하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임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한창식 수석이 적절한 인사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한찬식이 발음 좀 힘드네요. 예. 우리 찬식이 형이 찬식 수석이 이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대통령께서 모르는 상태에서 임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럼 알고도 임명을 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알고 임명을 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하고는 뭐 원수지간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인물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한다라는 건 이제 친문 세력들이 뭐 아무리 떠들어도 문조탈레유가 아무리 거품을 물고 김어준이 검찰개혁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재명 정부는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가겠다.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요.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미 그 기자간담회나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차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지금 검찰개혁 문제가 보안수사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 일부 정치 세력들이 특히 그때 아주 재밌었는데 제가 그때 방송을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고 브리핑 그 방송 분석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날 정청래가 보안수사권 폐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브리핑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날 SNS에다가 밑도 끝도 없이 보안수사권 폐지 해가지고 게시물을 올렸었어요. 그거 가지고도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가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뭐 개별 의원들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 진짜 센 발언이죠. 그죠? 당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건 개별 의원들이 뭐 개별적인 입장을 뭐 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청래를 당대표가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냥 개 무시를 해버린 거지. 그거는 이게 개별 의원이 하는 얘기하고 당대표가 하는 얘기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날 사실상 마음속에서 저는 지워버린 게 아니냐. 그 뭡니까? 그 정청래를 당대표로서 그냥 지워버렸다. 개별 의원이다. 정청래는 이제 하긴 또 뭐 곧 그만두고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되니까 뭐 개별 의원이라는 표현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 검찰개혁 문제가 일부 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다. 그래서 오염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사실 뭐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이거 문조털레유가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 검찰개혁을 악용을 하고 있다. 실제 검찰개혁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목적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꾸 검찰개혁 가지고 이재명 정부 흔들어대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날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검찰개혁을 친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대통령께서 독설 라이트를 보고 계시구나. 그 나름 그 아전 인수를 제가 했죠. 대통령께서 독설 라이트를 보시고 이 친문 세력들이 검찰 개혁을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간파를 하셨구나. 이제 다 때려잡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본질을 저는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게 검찰 개혁을 뭐 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얘네들이 이런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뭐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신 거고
그래서 한창식 민정수석을 뭐 임명한 것도 저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여요. 한마디로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걸 뭐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야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는데 이제 한창식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면은 문조털레유를 다 터는 거 아니냐 진짜. 예? 조털내는 거 아니냐? 조털레유 털레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면 나중에 이제 실망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털어. 그럼 막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김어준이 기대치를 너무 높이고 있다. 유시민이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뭐 다 정리가 될 것처럼 뭐 유시민이 다 죽일 것처럼 막 그런 기대를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던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이제 문조털레유를 다 털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를 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좀 실망스럽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확실히 선을 그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근데 이제 별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털어. 그럼 좋잖아. 그럼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기 한창식 그 민정수석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지금 그 정성호 장관이 뭐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총리가 임명이 되면 대통령께서 또 소폭 개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무부 장관도 아마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정성호 장관이 뭐 일을 못해서 교체되는 건 아니고 확실한 사람들로 문재인 정부 킬러들로 법무부 장관도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싹 터는 거 아닌가? 그럼 너무 좋지.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여러분들이 앞서가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어떤 희망사항으로 마음에 묻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털면은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명한 메시지는 있는 거죠. 이거 휘둘리지 않겠다. 친문 세력들이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건들기만 해라. 검찰 개혁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면은 한찬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 이번 민정수석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의 이제 키는 정부에서 쥐고 내가 쥐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검찰 개혁을 할 거니까 더 이상 친문 세력들이 끼어들지 말고 까불짓들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저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까불면 법무부 장관도 바뀝니다. 법무부 장관 김용남?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김용남? 야, 좋대겠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문조털레유가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청와대 쪽에 선이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나 내각에 선이 없어 쟤네들이. 뭐 요즘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김어준이 정보력하고 섭외력으로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빅스피커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정보력이나 섭외력 둘 다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거다. 특히 과거에는 청와대에다 빨대 꽂고 고급 정보를 김어준이 이제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시청자들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전혀 빨대가 없어요. 김어준이. 김어준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이 뭐 은근히 막 그죠? 흘리면서 뭐 대통령 청와대에 무슨 선이 있는 듯이 뭐 이렇게 흘리는 유튜버들이 일부 있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지금 아무도 없어. 그 청와대를 뭐 투명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 오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빨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조털레유가 답답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청와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야. 정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겠으니까. 아니, 하물며 정청래를 당대표로 앉혀놓으면은
그럼 청와대에 돌아가는 얘기를 정보를 지들이 조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철저히 차단하잖아요. 정청래하고 뭐 독대도 안 했잖아. 1년 동안 당대표를 하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독대 한번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가 당대표인데도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미칠 노릇인 거야. 불안해가지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 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예? 상당히 이제 겁이 나는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뭐 최강욱을 뭐 민정수석을 해야 된다. 뭐 박은정이를 뭐 법무장관 해야 된다. 이런 개수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슨 검찰 개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밀어 넣어가지고 네? 자기들도 뭐 조금 주워 듣고 또 그 정보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이제 유시민이 그 얘기를 했죠. 예. 왜 저쪽 사람만 쓰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자리를 못 해갖고 안달이 나서 그러나 그랬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예, 혜태님 김용남 법무부 장관 되면 쟤들은 뒤로 꼴까다 큰일 나요. 그죠? 예, 이게 집단 또 그 졸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얘네들이 아무 정보를 모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누구라도 하나 밀어넣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시민도 왜 저쪽 사람만 쓰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자기들도 알고 싶은 거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뭐 이 정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후속 인사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 달, 다음 달 초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해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는 이제 국정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인사였다라면은 올해부터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인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그 광역 기초단체장 그 워크숍이 진행이 됐어요. 이 자리에 이제 뭐 정청래 이제 당대표니까 당연히 참석을 했고 김민석 총리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 멋진 연설을 했어요. 예, 부산 밍아이님, 까하 잼통님 정청래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일 겸공 방송 김어준 개거품 물겠네요. 안 봐도 비디오네요. 이참에 민정수석 저기죠 정무수석 홍익표도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그동안 좀 뭐 문제를 좀 일으켜서 지금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어쨌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원만히 풀어내지 못했고 그게 오해이건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건 간에 대통령 청와대의 뜻이 잘못 전달이 되거나 혹은 왜곡 전달이 돼서 당청 관계가 매우 매끄럽지 못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오해를 하는 그런 상황을 빚는데 홍익표가 이제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의 표명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대통령께서는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익표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